네, 안녕하세요. AI 이제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실습 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구글 콜앱으로 진행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이번엔 좀 마운트를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저번까지는 마운트 진행 안 했었죠. 저희가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에서 직접 따왔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파일을 드린 부분에 이제 그런 사진들을 가지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드라이브 마운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L4, lecture 4의 데이터라는 파일에서 이제 뭐 이거는 지워지는,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이 파일은 없을 건데, 캣이랑 도그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데이터들을 조금 드렸고요. 이 두 가지 사진을 어그멘테이션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아마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굳이 사용을 안 하실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냥 먼저 보여드리면은 각각을 하나씩 다 이렇게 함수로 지정을 해서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넣어둔 코드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제 쓰실 분들은 쓰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임포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설정을 진행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리스케일, 기본적으로 저희 정규화 과정을 저희는 그냥 이 이미지 제너레이터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레인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회전시킬 건지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각도를 제가 40도로 설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with shift range 같은 경우에는 0.2로 잡았는데요. 너비의 20% 범위, 저희가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100 곱하기 100 픽셀이다 했을 때 100의 20%, 20만큼, 20픽셀만큼 수평 이동을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height shift range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width가 너비였으면 height는 높이죠. 높이의 20% 범위에서 임의로 수직으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shear range, zoom range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shear range 같은 경우에는 전에 설명드렸던 전단 변환, 이제 전단 변환이라 하면 이제 약간의 틀어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뭐 직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 다음에 줌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확대랑 축소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horizontal flip 같은 경우에는 true랑 false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요. horizontal flip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평이고, 이제 vertica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직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직을 안 넣어놓은 이유는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제가 이걸 예전에 숫자 데이터셋 가지고 변형을 했었던 그런 코드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저번 시간, 이제 작년에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는 이제 vertical을 안 넣었어요. horizontal도 안 넣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rightness range 같은 경우에는 밝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밝기를 늘리거나 줄이는 그런 과정이고, fill mode 같은 경우에는 회전 또는 이동 후 빈 픽셀을 가장 가까운 픽셀들로, 가장 비슷한 픽셀들로 채우는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테두리에 있는 그런 픽셀들의 값들이 막 예를 들어서 한 100이었다 하면은 전체 다 100으로 이제 채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폴더랑 저장할 폴더의 경로를 당연하게도 지정을 해야겠죠. 지금 이 아웃풋 디렉토리는 제가 지정을 안 했는데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현재가 어떤 작업을 디렉토리를 출력하는지 제가 추가로 넣어둔 겁니다. 뭐 경로나 그런 것들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추가로 넣어드렸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가져갔을 때는 경로 자체가 뭐 잘못되거나 여러분들이 작업 경로나 아니면은 이 저장 폴더 경로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넣어둔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입력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목록을 출력하는 과정인데요. 저희가 입력 디렉토리를 이렇게 L4 데이터 이 부분으로 저장을 해놨어요. 그 파일 목록들을 저희가 출력해주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건 없다고 했었죠. 한번 실행을 시키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cat, dog, augmentation 2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디렉토리에 있는 폴더들의 목록을 출력을 했고, 여기서 내가 잘 데이터들이 cat, dog 이렇게 두 가지로 잘 돼 있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하기 전에 이제 간단한 if문을 넣어서 확인을 해준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의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부분입니다. 이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를 로드하고 디렉토리에서 로드하고 그 다음에 세이브 디렉토리는 아웃풋 디렉토리라고 설정을 했고요. 이걸 어그멘테이션 한 부분을 다 붙여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기본 파일이랑 좀 구분하기 위해서 어그멘테이션 됐다 라고 이름을 조금 붙여놓는 과정이니까 굳이 이제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 빼셔도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 포맷 같은 경우에는 저는 JPG가 조금 편해서 JPG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진행을 하면은 바로 됐고요. 저희가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는 폴더 안에 이제 생성이 되도록 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3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그멘테이션 2는 없어질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잘못 넣어둔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변경을 했고요. Found 4 images belonging to two class라고 되어 있죠. 제가 지금 어그멘테이션 2를 제가 넣어놓은 바람에 조금 오래 걸리게 돼가지고 이렇게 4 images belonging to two classes 한마디로 이제 이 cat 그리고 dog 두 가지의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40개의 이미지가 발견이 됐다라는 뜻이고 이거를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 된 부분들이 이 데이터에 이제 저장이 될 거고요. 저장이 되게 되면은 제가 여기를 안 했네요. 이 부분을 해야 이제 저장이 됩니다.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 부분을 빼놨는데요. 10개 이미지를 어그멘테이션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넥스트 함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몇 개 이미지인지에 따라서 좀 폴 안에 있는 레인지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저장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어그멘테이션이 약간씩 플립되고 그런 부분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전단이 된 부분들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디렉토리나 그런 것들 설정 진행해줬고요. 그 다음에 폴더를 생성을 했고 그 다음에 폴더 이제 예를 들어서 저장할 경로 설정하고 어떤 형식들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후문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그멘테이션이 쭉쭉쭉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미지가 20개이기 때문에 이 for 안에 있는 부분은 20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이미지의 개수에 맞춰서 바꿔주셔야 되고 아니면은 제가 지금 어그멘테이션 툴을 또 드릴 건데요. 그 부분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했던 내용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다양하게 어그멘테이션을 했다 이 정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이걸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셔야겠죠. 과적합 방지 그리고 데이터 양 부족의 문제를 해결한다 정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은 어그멘테이션 2인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제가 똑같이 이제 진행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약간 다르게 설정을 해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폴더가 하나에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했던 거는 데이터 안에 폴더가 있으면 그 폴더를 전체 다 어그멘테이션을 했었고 이거는 폴더마다 진행을 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제 알아서 바꿔주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진행을 했냐 여기서는 필로우를 라는 OS를 사용을 했고요.
넘파이를 사용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넘파이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오픈CV에서도 다뤘고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쭉 한번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미지 제너레이터에서 했던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각도 회전하는 그런 과정들로 저희가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각도 회전하는 거 마이너스 5도에서 5도 바꾸고, 그 다음에 무작위 수평 수직 마이너스 5에서 5 이런 식으로 옮기고, 확대 축소 줌이죠. 이거는 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9에서 1.1 이렇게 줌을 해주고, 랜덤 노이즈 가우시안 블러나 뭐 그런 것들로 통해서 노이즈들을 추가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 뒤집기, 밝기 조절까지 좀 진행을 했고요. 달라지는 부분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그냥 폴더 경로만 약간 변경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다면 새로운 생성하는 것들, 저희가 아까 내용을 넣었었는데 그렇게 생성하는 과정들 똑같이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포문을 통해서 파일 내 모든 이미지 파일을 순회하면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고 저장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포맷에 대해서 모두 다 가능하게 해놨고요. 그래서 원본 이미지 불러오고 각 확장 기능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해놨습니다. 제가 이런 코드를 작성한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뭐 파이썬이랑 넘파이 그런 식으로 약간 함수들이 초과가 되어 있는데요. 약간 직관적이죠. 아까 이미지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는 거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되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디피니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직관적이가 약간 훨씬 더 이제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그멘테이션 두 가지를 진행했고요.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는 게 나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데피니션들 다 진행을 해줬고요. 여기서 추가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데피니션 추가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 경로 설정 이제 생성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회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그멘테이션 2가 생성이 됐죠.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를 확인하게 되면은 동일하게 이제 좀 사진들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플립이라서 여러분들이 차를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뭐 이것도 브라이트니스라서 확인 못하겠지만 두 개가 다르죠. 플립되어 있습니다. 로테이트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죠. 로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이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노이즈를 추가해서 보시면은 큰 차이가 없지만 약간 화질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밝기 차이도 약간 보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어그멘테이션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어그멘테이션을 할 거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마 제가 작년에 재활주행 대회를 또 진행을 했었을 때 어그멘테이션을 하고 CNN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코드를 좀 그대로 많이 사용하죠.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럴 때 있어서 어그멘테이션을 제 코드를 너무나 그냥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델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어그멘테이션들을 어떤 식으로 바꾸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AI 모델 평가 요소 중에도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실습까지 또 진행을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도 이제 또 진행을 할 건데, 다음 시간 학습률 F4까지 해서 전체적인 AI 모델 완성하고 CNN 모델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